안녕하십니까. 22년 동안 경매 외길로 살아오고 있는 경매 장인 라구프입니다. 자, 요번 영상은 지난 2탄에 이은 3탄 물건 분석과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세 번째 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옥셔널 로고 아래 경매 검색 종합 검색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룰 물건은 근린 상가입니다. 이렇게 근린 상가를 눌러 주시고 내림차순 검색, 그리고 요번엔 어느 집업을 볼까요? 요번에 이위정부 본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위정부 본원 눌러주시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유찰횟수가 많은 물건부터 검색이 되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물건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34% 감정가의 3분의 1까지 유찰이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권리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지금 말소 기준권리 체크 되셨고 2020년 8월 20일 그리고 전입자 없고 전입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 상가는 주거형은 전입 세대를 보아야 되고,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일 같은 것들이 기재가 돼서 나올 텐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권리상의 하자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월 23일인데 자, 매각가가 마지막 4억 5,40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됐던 건지 한번 등기를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을 항상 보실 때는 제가 따로 영상에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찍은 영상에도 있지만,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표제부 한 동의 건물,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전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표제부 두 번째 게 나오는데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68제곱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보면 소유권 대지권이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지권 비율은 13,480.6분의 12.74 대지권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로 넘어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소유권 보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3월 17일로 이루어졌다는 거 보이시죠? 소유자는 주식회사 HMG 산업개발 영덕동 흥덕 IT밸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탁이 되어 있다가 신탁 말소 등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수탁자, 자, 명의 신탁으로 인한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이 신탁 말소를 하면서 다시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HMG 산업개발로 넘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신탁 재산의 귀속이라고 나오죠. 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고 2020년 8월 20일 이렇게 넘어와 있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옆에 이게 있어요. 18년 2월 5일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아마 이 상가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한 수분양자일 겁니다. 거래가액은 분양대금이 4억 5,400만 원이었고, 그 뒤로는 권리관계에 이상 생기는 게 없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말소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등기 바깥으로 넘어와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자, 분양가가 4억 5,400이었고 감정을 할 당시에는 한 10% 정도 다시 10% 이상 저감이 되어서 3억 9,500의 감정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저감이 되고 있는지 유찰을 반복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사진을 올려보면 이 상가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원인이 쉽게 찾아지네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 구조도를 봤을 때, 자, 외부의 도로로 접해 있는 호실이 아니라 안쪽에 들어와 있는 호실이에요. 이건 사실 수분양자께서 분양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일단 로드뷰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가인데 지금 나와 있는 호실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건물 통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도로에 접한 상가들도 지금 1층 상가들을 보시면 공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외부에서 걸어다니면서 노출이 되지 않는 상가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싶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첫째, 무슨 용도로 쓸 것인가? 자, 이거를 임대를 놓겠다고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몫이 좋거나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 인풋 대비 아웃풋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둘째, 저는 뭐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낙찰을 받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둘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명확한 이용의 목적이 있는 상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타에 임대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낙찰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도 못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고 싶어지는 케이스는 재개발지 안에 있는 상가라거나 건물이 사라지고 내가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뭐 이런 케이스에는 낙찰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안에서 무언가 세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직영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상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배달 장사라든가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뭐 미용실이라든가 평수가 크지 않아요. 미용실도 사실은 여러 명이 들어오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자,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무언가 세팅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계속 무너져 간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 언뜻 보기에는 뭐 여기도 커피가 보이긴 하네요.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관리비가 발생이 돼서 미납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해 3년치 물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무언가 장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자,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돼요. 동종업종에 대해서 금지 규약이 되어 있는 건물에 잘못 들어가면 내가 오픈을 하지도 못하고
가처분 상태에서 영업은 못하고 소송을 하다가 내가 인테리어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상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